다음 단계로 국세 통합 시스템이라고 하는 한국 국세청의 이 IT 기술 활용에 있어서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이제 Tax Integrated System, 그러니까 통합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이제 개발 기간은 1993년부터 97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발 배경은 당시 이제 1993년경에 이제 어떤 우리 한국의 어떤 개혁 정책,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자라는 어떤 정책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법도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소득세의 종합과세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엘살바도르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소득을 소득 발생처에서 단일한 세율로 과세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정학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과세의 공평성을 위해서는 부자가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낮은 세율로 내는 어떤 누진율 체계를 훨씬 더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누진율을 적용을 하려면은 어떤 그 개인의 그 소득이 모두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라는 건 여러 군데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은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했더니 거기서 이자가 나왔다. 그럼 이자 소득이 발생하죠. 또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주주가 되었는데 그 주주로서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았다. 그럼 배당 소득이 되는 거죠. 또 아까처럼 부동산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을 자기가 직접 해서 발생하는 소득도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이 여러 형태의 소득이 여러 소스에서 여러 원천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소득이 모두 종합되지 않으면은 그러한 그 누진율에 의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점차 이러한 그 소득을 종합해서 종합소득세라는 개념으로 과세를 이제 해 가고 있는 그 시점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이제 다 새로운 단계로서 이제 이걸 시도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을 각자의,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의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의 소득에 합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보다는 이자율이 높은 시기였는데,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숫자가 많건 적건해서 굉장히 많죠. 금융기관 숫자도 많고. 그래서 금융소득을 다 집계를 해서 또 개인의 각각의 소득에 합산하는 그 업무는 수작업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큰 중차대한 업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 정보 시스템을, 컴퓨터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그러한 자료를 이제 모아서 또 각자의 소득과 매치시켜서 그걸 합산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거쳐야 되겠다, 이런 이제 발상이 된 거고, 그래서 정보 시스템을 대폭 그동안에 있었던 ADP라고 했던 그냥 자료를 처리했던 시스템에서 이제는 하나의 통합된 각자의 소득을 종합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진율로 과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그러한 정보 시스템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정책은 이제 그 당시에 1993년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1996년도 귀속 소득에 대해서부터 과세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96년의 소득은 97년부터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97년에 과세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과세라니까, 소득세는. 그래서 그러한 배경에서 97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스템이 완성이 돼서 운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개발을 위해서 정말 국세청에서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좀 밤낮으로 이걸 개발 부서는 정말 밤과 낮 없이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또 국세청은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통한 이러한 정보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달갑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세 행정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어느 조직이나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조직의 속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활용해서 또 조직도 많이 또 그 조직의 목표에도 좀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앞선 자료 처리 시스템 ADP 운영으로 해서 형성된 그 업무 단위별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이게 늘어났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은 이제 국세 행정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만큼 그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했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소규모로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고 보완하고 해서 인별 전 납세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일단은 아까 저희가 정보 시스템의 여러 가지 요소를 얘기를 했었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또 통신, 설비, 그리고 어떤 처리 절차와 어떤 전문가, 어떤 인적인 그런 풀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씩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각 국세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개 이상의 세무서가 있고, 그 위에는 그것을 감독하는 지역 단위의 또 중간 그 지방 국세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관할하는 국세청이 있고요. 그래서 그 각 기관 간에 전용 통신망을 구축하고, 또 그 주전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각 기관에는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해서 온라인으로 연결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직원이 각자의 단말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말기를 통해서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고, 또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의 업무 처리가 그 단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납세자의 인별 통합 관리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통합 관리 시스템의 목적은 인별로 통합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 어떤 인별 통합 관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준으로 조직과 업무 처리 절차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줄로 처리했지만은 그 과정은 굉장히 하나하나 업무들이 굉장히 큰 중요한 변화였고 또 큰 과업이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하나는 이러한 그 정보 시스템의 도입을 중심으로 해서 국세청의 행정 체계를 상당히 큰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종전에 지역 담당제라고 하는 어떤 그 세무 운영 시스템에서 이제 기능별로 조직을 바꾸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종전에는 한국의 이제 가장 전형적인 세목이 소득세, 부가가치세, 뭐 법인세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상속세, 증여세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담당자는 그 어떤 세무서가 특정 세무서가 관할하는 구역 내에서 그 중에서 또 어떤 특정 조그마한 구역을 이제 담당하는 담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담당자가 되는데, 그 지역 담당자는
그 부가가치세의 그 세금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징수까지를 다 담당합니다. 조사도 담당을 하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초기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는 굉장히 정교한 세금 체계죠. 그래서 전 단계 세액 공제제라고 하는 그 복잡한 그러한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실제로는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는 데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데 재화와 용역의 공급 체인이 제대로 다 노출되지 않고 그것이 다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고된 그러한 세금계산서 외에 세입이 더 필요한 정부에서는 지역 담당자를 독려해서 더 많은 세금을 신고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금액은 있지만은 그보다 아마도 빠뜨렸을 그 세금 부분까지를 거두도록 담당자에게 요구를 과세관청에서는 요구를 하고 담당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일종의 세금 부과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납세자를 조사할 것이냐 하는 것도 그 담당자가 그 권한을 갖게 되고 징수까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구역에서 그 좁은 지역에서는 그 담당자가 일종의 세금을 결정하는 사람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종의 부패죠. 그래서 납세자는 세무공무원과 결탁하고 싶어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패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조세 수입 증대가 가장 급선무인 국세청으로서는 그거를 쉽게 이러한 행정 시스템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정보 시스템이 작용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는 그거를 끊어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부가를 담당하는 부서,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 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를 다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일이 없고 기능별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조직으로 바꾸게 됐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지만은 이러한 TIS라고 하는 통합 시스템이 기여한 바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스템화에서는 모든 관서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와 자료를 입력하고 출력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물론 입력은 매일 업무 시간 종료 후에 전국에 입력된 자료를 주전산계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그 중앙 처리를 거치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그러한 자료의 입력과 출력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시스템이 설계되고 구축되는 과정이었죠. 자, 다음은 이러한 TIS가 국세청의 어떤 기본 업무, 핵심 업무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표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기능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파일링 매니지먼트가 맨 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신고 관리인데 신고서가 접수가 되면은 그 내용이 신고서를 접수하는 신고서 처리를 담당하는 그러한 어떤 기능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저장기의 중앙 업무 처리를 거쳐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서면 조사나 또는 조사 관리 그리고 하여튼 우리 국세청의 전반적인 그 업무가 이러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